어린이들을 노리고 있다. 어른들의 고민으로만 알았던 탈모가 초등학생들도 모자라 1살 어린이들에게까지 발생을 하는데요. 문제는 내 아이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나타나는 탈모는 진행도 빠르고 치료도 어려워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한데요. 당사자뿐 아니라 부모에게까지도 큰 고통을 주는 소아탈모. 지금 내 아이의 머리카락은 안전할까요? 소아탈모에 대해 빛날보감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 아이들의 탈모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네. 이게 어른들의 탈모야 자연스럽다고 여겨질 수도 있고 그냥 스트레스로 조금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한테는 이 탈모가 상처로 남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어린아이들은 저게 탈모인지 모르니까 그렇죠. 놀림거리도 될 것 같고 맞아요.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근데 이제 실제로 환자들이 왔을 때 보면 미취학 아동들은 별로 자기에 대한 인지가 없기 때문에 네. 아무 느낌이 없이 그냥 엄마가 데리고 온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초등학생만 되더라도 친구들이 놀리기 때문에 일단 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떼를 쓰거나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소아탈모가 이 성인 탈모보다 좀 더 심각한 부분이 있나요? 증상 자체가 더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요. 보통 우리가 탈모하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른들의 전유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이한테 생겼을 때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고 또 탈모가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실제 사례 하나를 보면 굉장히 이제 진행이 많이 되었잖아요. 보기에도 네. 처음에 내온 당시에 가장 왼편에 이렇게 오른쪽 두정부에 큰 탈모반이 있고 여기저기로 확대되는 상황이었고요. 여기저기 머리를 들춰봐도 끊어진 머리카락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어서 원형 탈모의 전두 탈모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경우인데요. 결국은 이렇게 진행이 다 되어가지고 다 빠지고 새 머리가 이제 나고 있는 게 가장 오른쪽 사진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정서 조절에 있어서 장애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정서 발달 과정에서 이런 탈모가 장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선생님한테 온 환자 사례.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소아탈모라고 하는 건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소아탈모라고 하는 건가요? 근데 이제 보통 나이로 따졌을 때는 15세 미만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춘기 이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네. 보통 요즘에는 워낙 발육이 좋아서 사춘기라고 하는 게 조금 아무 때나 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자체로 큰 어떤 진단명이라고 보기보다는 네. 소아에서 발생하는 탈모를 총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좀 어른들한테 나타나는 원형 탈모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탈모 나오는 것도 거의 비슷하네요.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탈모했을 때 어른들한테서는 거의 유전성 탈모 형태가 대부분이죠. 호르몬 때문에 남자는 뭐 M자가 생긴다거나 뭐 정수리가 비어지는 양상이지만 그런 타입의 탈모는 소아에선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탈모들이 아이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죠. 그럼 이 소아탈모에서 어떤 종류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 건가요? 원형 탈모를 가장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원형 탈모는 정말 자주 오는 이런 질환이고요. 약 30% 정도는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원인 없이 오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어른은 우리가 되게 이렇게 문진을 하다 보면 저 최근에 스트레스 받았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이들은 그것을 부모가 알아챌 수도 없고 본인도 알아챌 수가 없어서 그런 인과관계 없이 오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 유전적 요인도 있고 또 무슨 스트레스나 이런 원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모발이 뽑는 그런 버릇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거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던데 그게 뭐였죠? 네, 이제 발모벽이라고 하거든요. 대개는 이제 잘 뽑히는 경우가 이 부분 또 머리 끝을 돌리다가 뽑는 이런 습관이 가장 흔하고요. 습관적으로 머리를 뽑는다고요? 네. 아마 이제 환자들은 자기도 모릅니다. 머리를 뽑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무도 뽑지 않는다고 하는데 되게 그렇게 오는 환자들의 그런 배경을 보면 동생이 새로 생겼다든지 또는 유치원에 새로 갔는데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가 원만치 않거나 또 요즘에 초등학교 공부 많이 시키거든요. 네. 이런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그 충동이 생겼는데 이걸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 충동 조절 장애로서 발모벽이 올 수가 있고 방치했을 때는 계속 뽑게 되면 결국엔 머리카락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 영구 탈모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엔 또 혹시 아이들 뭐 좋은 거 많이 먹기도 하는데 인스턴트가 많이 이제 또 많이 노출돼 있으니까 혹시 먹는 것 때문에 탈모가 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원형 탈모나 발모벽은 먹는 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 서양화돼 가고 있는 이런 식단인데요. 이런 식단들은 되게 이제 탈모 호르몬을 과자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생기는 탈모를 대사성 탈모라고 하는데 마치 어른에서 생기는 탈모가 생기는 것처럼 정수리가 훤하게 이렇게 비어지는 이런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니 원인들이 참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뭐 탈모 모양도 뭐 이렇게 특별히 다르게 나타나나요? 네, 보통 우리가 성인에서 생기는 원형 탈모는 되게 동그랗게 생기는 경우가 네. 많죠. 여기저기 이렇게 원형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지만 같은 원형 탈모라고 하더라도 소아에서는 원형도 있지만 앞머리 전체가 없다든지 또는 전체 머리가 빠지는 이런 그 비율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아주 없지도 않은 것이 대상성 탈모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두피가 비어 보이는 그런 증상들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확실하게 좀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해내기엔 좀 힘들 수도 있겠네요. 네, 되게 발모벽과 원형 탈모는 의사들도 판단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한 환자는 이제 엄마가 원형 탈모 아닌가라고 왔었는데 네. 근데 실제로는 발모벽으로 밝혀졌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수술 이렇게 막 뽑아서. 네, 그렇습니다. 환자분도 이해 못하고 엄마도 이해 못하는데 이 증례를 보시면 왼편에 있는 것도 원형 탈모예요. 근데 꼭 마치 나이 먹은 어른의 정수리처럼 네,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머리는 발모벽인데 그냥 일반적인 원형 탈모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걸 진단기로 확대해서 보게 되면 원형 탈모 경우는 두피가 이렇게 깨끗하게 빠지는 양상이 있고 다시 올라올 때 솜털처럼 올라와서 원래 모양대로 회복이 되는 반면에 오른편에 있는 머리카락은 누가 봐도 잡아 뜯은 듯한 꼬여 있거나 또 길이가 일정치 않은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적인 것들로 이제 우리가 진단을 살짝 해볼 수 있지만 이건 굉장히 확대했을 때 이야기이기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왜 정수리 쪽만 이렇게 뽑는 거죠? 되게 이 가마의 방향대로 손가락을 돌리다가 네. 하나씩 뽑을 때 그 묘한 쾌감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옆머리나 뒷머리 같은 경우 잘 뽑게 되고요. 손이 자주 가니까.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손발을 묶어도 발로라도 뽑는다는 얘기도 이렇게 그 있을 정도요? 정도로 본인도 모르게 뽑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렇구나. 지금 빛날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우리 아이가 탈모가 아닐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머리 좀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자가 진단이 안 이게 되니까. 탈모인지 발모벽인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대로 알면 약이 되는 빛날부감 OX 퀴즈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아의 원형 탈모는 동그랗게만 빠진다. 아까 전 원형 탈모가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정답 무엇일까요? 동그랗게만 빠질까요? 하나, 둘, 셋. 아닐 것 같아요. 아까 아니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셨는데. 예. 귀담아 들으셨나요? 예, 모양이 일정치 않다. 네, 정답 무엇이죠, 원장님? 네, 오늘은 미리 정보가 생겼습니다. 네. X입니다. 예, X. 네. 근데 이제 소아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원형 아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버나이트 그레잉이라 그래가지고 하룻밤 만에 회색 머리로 바뀌는 이런 색의 변화도 나타날 수 있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아 탈모는 한 번 빠지면 원형 탈모로 이어진다. 원형 탈모가 아니고 영구 탈모로 이어진다. 에이, 아니겠죠. 네, 한 번 빠지면 영구 탈모로 이어질까요? 아니겠죠. 아니다라고 설마. 확신하셨습니다. 네. 정답 무엇일까요? 아니다. 네, 우리가 문제를 잘 봐야 되는데요. 네. 영구 탈모로 이어질 수 있다입니다. 단정형이 아니고 그럴 네.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요. 이제 우리는 머리카락이 태어날 때 숫자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른 나이부터 탈모가 자꾸 생기면 자꾸 이 정해진 개수를 써먹는 개념이죠. 네. 나이 먹었을 때 그 부분에서 머리카락이 안 나게 될 수 있고요. 또 발모벽은 자꾸 뽑다 보면 염증이 생겨서 두피가 돌처럼 딱딱해지고 머리카락이 안 올라오면 거기서는 어떤 치료를 해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 베넷머리 빠지고 나서 안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병원에 꼭 가야겠네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머리를 네. 이렇게 잘라준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아이들은 차이가 있어요. 쌍둥이들도 이렇게 베넷머리에 올라오는 속도가 다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병원까지 가보실 필요는 없고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시면 예쁜 머리카락이 올라올 겁니다. 저는 일부러 다 밀었는데. 저도 3번 밀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럼 본인 더 머리를요? 두껍게 네, 자란다고 머리 얘기가 있거든요. 많이 자라요. 어머님 머리를 네. 3번을. 그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이제
우리가 태어날 때 뱃속에서 이미 엄마가 만들어준 머리카락 개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래서 새로운 모근이 만들어지지는 아니 않습니다. 굵기가 더 이렇게 더. 짧은 머리가 조금 더 굵게 만져지는 건 있지만 그 머리카락이 더 두껍게 자라지는 않습니다. 심리적인 네, 심리적인 부분이었네요. 것과 느낌이죠. 만져봤을 때의 느낌. 속설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머리카락 색이 변하는 것은 탈모의 전조 증상이다. 하나, 둘, 셋. X? X. 정답 무엇일까요? 네. 전조 증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볼 수 있다. 이제 우리 머리카락의 색을 구성하는 게 뭐 검은색, 또 회색, 노란색의 이 세 색깔이 조합을 해서 우리 머리카락의 색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원형 탈모랑 이런 질환들은 검은색의 색소를 공격하는 경향이 있어서 갑자기 검은색이 공격받아서 머리 색깔이 회색이나 노란색만 남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머리 색깔이 변한다 이랬을 때는 그냥 뭐 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아이기 때문에 탈모가 있을 수 있나 이런 의심들을 하시고 주의 깊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탈모가 발견이 되면 이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성인들과 같은 치료를 할지도 궁금해요. 일단 이제 탈모 치료하면 가장 중요한 게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소아 탈모는 대개 이제 원형 탈모와 발모벽이 흔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데 되게 원형 탈모 경우는 가장 핵심적인 게 면역 치료거든요. 네. 면역 치료를 하는 방법이 어른은 그 부위에 주사를 네.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이 그 주사를 과연 잘 참을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어려운 부분입니다. 주사만 봐도 울잖아요. 그렇죠. 네. 파도 울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울는데. 되게 이제 약물 치료라든지 또 약을 먹지도 못하는 경우에는 연고를 바른다든지 이런 이제 다양한 방법들을 해볼 수 있고요. 또 이런 치료의 반응이 더뎠을 경우에는 모근의 성장을 돕는 성장기 치료 여러 가지 전에도 설명드렸던 뭐 자기장 치료, 레이저 치료 등을 그렇게 아프지 않기 때문에 병합 치료함으로써 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치료는 되는 거죠? 잘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일찍 발견했을 때는 치료가 굉장히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너무 드라마틱하게가 머리카락이 나면서 서로 좋게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또 7세 미만에서 증상이 발견했거나 또 일찍 발견되지 않고 방치되었을 때는 전두 탈모나 전신 탈모라 그래서 머리카락 또 온몸에 털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는 네. 이대로 멈춰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발모벽의 경우는 일찍 치료 안 하고 그게 습관이 되었을 때는 20대쯤 되었을 때 거기에 머리가 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습관을 고쳐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기에 머리를 항상 꼭 뽑았거든요. 네. 근데 안 나요, 진짜로. 네. 아니, 그러면 아까 전에 사진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심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들 너무 스트레스일 것 같은데 탈모 진행이 너무 많이 진행이 된 경우에 이 모발 이식 수술도 가능할까요? 아이들인데? 네, 실제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탈모가 있으면 이식하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는데 모발 이식은 원형 탈모에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머리카락도 똑같이 공격받아서 없어지고 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죠. 또 이제 발모벽의 경우도 애써서 이렇게 심어놨는데 본인이 뽑아버리고 나면 또 똑같기 때문에 원형 탈모의 경우는 다른 치료들을 통해서 꾸준하게 또 재발을 잘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때그때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발모벽은 그 습관이 완전히 고쳐졌다 생각되었을 때는 치료하는 게 좋고 다만 이 흉터성 탈모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결손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네. 상처가 생겨서 이렇게 탈모반이 생긴 부위가 너무 신경 쓰인다면 그런 부분에는 아이가 그 모발 이식 수술 자체를 감내할 수 있을 때 또 자기가 이게 인지해서 싫다 나 채워주세요 했을 때는 이식 수술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좀 잘 관찰을 해서 조기에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그 전조 증상 같은 게 있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흔한 게 원형 탈모이니까요. 네. 원형 탈모에 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은 빗질을 하는데 우수수 머리가 빠진다. 이러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 머리는 그냥 힘없이 빠지진 않거든요. 근데 빗질에 계속 이렇게 빠진다면 이거는 원형 탈모 초기 증상으로 좀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둘째는 그 머리카락들이 그냥 방바닥 여기저기에 이렇게 흩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방바닥을 그냥 봤는데 누구의 머리카락인지 모르지만 많이 떨어져 있다면 의심을 조금 하시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두피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비어 보인다. 네. 아이들은 그것도 가능하거든요. 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증상들이 있다면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 발모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판단을 하면 좋을까요? 조금 알아채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진료 후에 잘 살펴보세요 해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뭐 우리가 무조건 자기 아이를 발모벽을 의심하고 볼 필요는 없지만 버릇을 잘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TV를 시청하거나 뭐 식사를 할 때 본인도 모르게 자꾸 손이 올라가거나 머리로 간다. 네,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혹시 그 주변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좋고요. 되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들 있죠. 영화 감상, TV 네, 시청, 네. 공부. 그러니까 그런 책상 주변이라든가 식탁 주변 또 소파, 이부자리 주변에 떨어져 있는 모발들이 많고 끝이 잘려 있는 느낌이라면 발모벽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성인이 돼서 발모벽으로 인하여 이렇게 십수년 전에 잃어버린 머리카락을 네. 심어요. 네. 가능한가요? 네, 안 만질 거니까. 네, 그건 가능합니다. 아, 그건 가능해요? 실제 지금 제가 치료하고 있는 환자들 중에도 여러 명이 20대 중반의 이제 여자분들인데 발모벽이 심해서 더 이상 나지는 않고 네, 그래서 다른 부분의 모발들을 튼튼하게 지금 치료하면서 이식의 시기를 이렇게 조율하고 있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끝으로 소아 탈모로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우리 부모님들도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좀 아이들 좀 이렇게 돌봐줘야 되는지 알려주시죠. 네, 일단 부모의 그런 역할이 이제 이렇게 되겠죠. 내가 차라리 빠졌으면이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감정적 지지가 가장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아이는 다른 어떤 스트레스를 표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감싸 안아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감정적 지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소아 탈모는 일찍 치료하면 반드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다던데 이런 속설에 의존하지 마시고 뭔가 이런 제가 말씀드린 전조 증상들이 있으면 빨리 탈모 전문병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고 적절한 치료 후에는 좋은 성과가 있을 거고요. 또 조금 치료가 늦었다고 하더라도 꾸준한 치료를 하면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꾸준함 또 인내심을 가지고 치료에 협조를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소아 탈모 또 발모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현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